자, 교재는 454페이지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자, 통비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이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등 형태를 사무실 등으로 옮겨서 복제, 탐색, 출력을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피압수자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죠. 자, 3번. 자, 압수할 물건에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격지 서버 저장 정보를 압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과 좀 약간의 상반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특정되어 있을 때 압수할 수 있는 것이지 특정되지 있지 않다면 압수가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4번. 자, 여기서는 이제 제3자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미 제출했습니다. 누가요? 제3자가요. 자, 그랬다면 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요 피의자죠.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내가 준 게 아니고 제3자가 준 건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의자는 그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례입니다. 이 조국 사건 판례입니다. 자,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은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온 판례죠. 자, 전화 사기죄 범행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적법하게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이것은 적법하기 때문에요. 그 주민증을 점유이탈물 횡령죄 범행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약간 이 판례를 오늘날의 형사법에 적용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지만 이 판결이 나올 당시에는 그 당시 형사법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맞기 때문에 오늘날 형사법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요. 폐기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날에도 이 판례는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 그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세 번째 줄에 현행범 체포하면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3번에서는 요 안인자입니다. 안인자. 즉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안인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는 겁니다. 자, 안인자로부터 영장 없이 압수했을 때 이것은 218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218조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이미 제출한 물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안인자이기 때문에 21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영장 없이 압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때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218조는 이 안인자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통비법 얘기죠. 쭉 보시고 여기서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랬는데요. 30일은 맞아요. 그런데 이 앞이 여기 틀렸습니다. 자, 내려가면 여기 나오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처분한 날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 1년이 경과했다는 말이 없죠.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기억입니다. 자, 217조 1항이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정도는 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긴급체포. 긴급체포 시 압수, 수색, 검증 조항입니다. 자, 이 217조 1항은 쭉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쭉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긴급 체포된 자가 체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주치운전이라는 범죄 행위로 당해 음주운전자를 구속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직후에 현장에 있던 차량 열쇠는 216조 제3항 뭡니까?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이죠. 따라서 216조 3항에 따라서 영장주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합니다. 자, 디귿번. 자, 쭉 보시고 여기 압수한 나오죠. 압수한 과거형입니다. 압수한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었다. 자, 요 시점에서 바로 압수, 수색 절차가 종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이후입니다. 자,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압수된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참여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 진행 중일 때 보장하는 거지 압수수색 절차가 끝났을 때에는 기회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디귿번.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때는 영장에 따라서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미인번은 우리 긴급체포에도 많이 봤어요. 자, 이런 것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범죄 증거가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었다면 굳이 긴급체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긴급체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한 체포가 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감청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2번. 피고인 갑이 뇌물죄의 중례자라면 이 갑과 을이죠. 을은 공무원이겠네요. 그렇지? 갑과 을의 이 통화 내용 있죠? 그렇죠? 이것은 이 수뢰죄의 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이 증례자이기 때문에요. 3번.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틀렸습니다. 소변 채취입니다. 소변 채취를 하기 위하여는 영장이죠. 영장. 감정허가장이라는 영장을 받아오거나 아니면 요 밑에 압수수색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서 소변 채취해 오면 됩니다. 5번 갑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많이 본 거죠?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을 인도받은 때 맞죠? 이 사인 같은 경우에 사인으로부터 건너받았을 때 기산점은 언제다? 인도받은 때다. 맞습니다. 앞에서 많이 풀었던 겁니다. 자, 원본을 제시하면 족하고 4번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법이 다 바뀌어서 지금은 영장 원본 제시뿐만 아니라 4번도 교부를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재판은 준항고 대상 안 됩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판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 할지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따로 통지하는 등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별도로 보장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실제로 많이 됩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1번입니다. 많이 봤죠? 자, 그 장소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도 영장을 따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2번.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강제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영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없이 했다 할지라도 위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맞죠? 3번.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죠. 맞습니다. 자, 여자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성년 여자만 있으면 돼요. 굳이 이 여자 어디 아픈 건 아니잖아요. 어디 아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필요 없고 성년 여자만 참여하게 하면 됩니다. 왜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되나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년 여사 1명 이상은 꼭 참여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7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1번입니다.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한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한부에 응하여야 합니다. 의무적이죠. 2번. 제3자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 송감 판결이 있을 경우에 그 효력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친다. 아닙니다.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피고인에만 미칠 뿐입니다. 자, 상세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검사 요청에 따라 특정한 출입 물품을 개봉해서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영장주의가 적용돼요. 8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인적 관련성은 이게 뭐죠? 의무적 공범이죠. 이건 필요적 공범이고요. 형법을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등은 우리가 의무적 공범이라 합니다. 의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해도 단독범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공범으로도 하는 것. 이게 의무적이고요.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참여가 요구되는 범죄에 그게 필요적입니다. 그래서 인적이란 임의적, 필요적 몽땅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번. 자, 사법경찰관은 피내사자를 대상으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허가 청구할 수 있죠. 3번. 여기 14일 맞아요. 그리고 요 밑에가 14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그 날짜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특정한 수출입품을 개봉하고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는 영장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하다고요. 영장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요구와는 달리 이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여기 나오죠. 7일 동그라미, 14일 동그라미, 7일 동그라미 숫자 조심하시고.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다. 틀렸죠? 앞에서 많이 풀었는데 체포한 때부터입니다. 2번.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죠. 그러면
영장을 받아와야 되겠죠. 새로 따로 영장을 발부받아와야 됩니다. 않고 틀렸습니다. 자,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증거로 못 쓰죠. 증명이 없게 됐는데, 그쵸? 자,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그 수사는 위법합니까? 위법하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 진술 정도 임의성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 미음번 요 48시간이 틀렸죠? 24시간입니다.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됐고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이것도 풀었죠? 대마를 발견했다. 현행범 체포를 했다. 다음날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증거 못 쓰죠. 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가 있는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자, 3번은 후라 그랬어요. 후. 기소된 후에 수서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과연 이 뇌물로 제공된 수표에 등을 압수한 것은 적법일까?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후라고 했기 때문에 즉 기소된 후잖아요. 기소된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판 절차로 넘어갔잖아요. 공판 절차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수서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가 안 돼요. 그래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소된 후에는. 4번 이미 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닌 자로부터, 그렇죠? 아닌 자로부터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때는 21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동의했다 손치더라도 이를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218조에 위반되는 부분이라서 218조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됐습니다.